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름철을 맞아서 이제 여행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국내나 이렇게 국외로 또한 아주 그 유명한 관광지 유럽이나 이렇게 그런 곳에 방문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아주 그 자연적인 경치가 아주 훌륭한 그런 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어떤 곳들은 또 선교나 이렇게 아주 열악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카리비안의 아주 열악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봉사활동하는 여러 종류의 그 여행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에 관계된 어떤 건강에 대한 상식이나 어떤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여행을 떠나실 때 내가 가는 곳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은 어떤 그 여행에 관련된 그 트래블 메디신이라는 그와 같은 그 의료 정보 사이트를 가시면 그 예방 주사는 어떤 것을 맞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것을 확인하시면서 하면 되겠죠. 가장 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나 이런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 갈 때에는 말라리아 예방 주사를 먹고 가셔야 되는데 그와 같은 종류도 어떤 때는 그 처방하고 그 추천하는 약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한 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은 한 주일 전에 떠나기 전에 먹고 거기 가서부터 계속 한 주일에 한 번 먹으면서 돌아온 다음에도 약 한 4주가량을 계속 드셔야 하는 그와 같은 말라리아 약들도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주의할 그 말라리아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예방적인 차원의 어떤 댕기 피버든지 옐로우 피버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각 나라마다 그 권장하고 요구하는 그와 같은 그 예방 그 주사라든지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 지역의 특정한 병들이죠. 요새 한참 그 지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그런 중미 이런 곳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요새 많이 감염 이렇게 그 흔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가서 조심하셔야 될 거고 가장 흔한 것들은 아마 그 지역에서 먹는 음식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지역에 그 선교나 봉사 활동을 가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 기존 그 시설이 낙후하기 때문에 이제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가능한 한 그 bottled water, 그 물병에 들어가 있는 물을 먹고 끓인 물을 먹고 그냥 그 음식을 할 때에도 그 끓인 물로 된 그런 것으로 그 음식을 만드는 그와 같은 그 주의할 점이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한 그 가장 흔하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호텔이나 그런 그 지역에서 파는 음료수 가운데 오렌지 주스나 콜라가 그 병에서 나오니까 좋지만 만약에 그곳에 얼음이 있는 그런 거기에다가 콜라나 이런 음료수를 넣는다 그러면 그 얼음을 얼렸을 때 그 얼음이 거기에 있는 현지의 그 물을 그냥 얼려서 만들면 결국은 거기에 현지의 물을 마시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특별히 그 아차하는 순간에 이제 그런 물들을 음료수를 마시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특히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주는 그런 얼음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은 그냥 병에서 나온 그대로 캔에 나와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도 그 현지에서 그 음식에 그 물을 어떠한 물을 썼는지도 그 요심히 챙기시면서 아마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지에서 파는 그러한 그 물도 그 병에 들어간 물도 결국은 그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그 병에 든 물을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물들도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음료수와 식사에 관계되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으로 관계되는 어떤 그 식중독에서 그냥 토사 광란이라고 했는데 그런 토하는 것이 그 주가 되는 그와 같은 식중독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물 설사로 해서 그런 물똥처럼 계속 나오는 그런 설사하는 그와 같은 어떤 때는 피가 나오면서 이렇게 진하게 어떤 체액 같은 것이 피와 섞여서 나오는 것 같은 설사가 있는데 그것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개 그냥 토하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물로 나오는 설사 같은 경우도 수분만 충분히 섭취하면 그냥 그 설사가 대부분의 설사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경우가 많은데 피가 섞이면서 나오는 체액과 같이 나오는 그 같은 설사인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균이 와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일 때는 특별히 조심하면서 가까운 그 의료 그 센터나 또한 돌아오셔서도 계속 그러면 그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다 비행기로 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비행기 속에서 만약에 비행기 시간이 4시간 이상, 6시간 내지 8시간 이상으로 그 같은 오래 걸리는 그 같은 시간 속에서는 가장 흔한 것들이 다리에 생기는 혈전으로 인해서 그 혈전이 생겨서 폐로 감으로써 호흡이 곤란이 오고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와 같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의 그런 비행을 하는 그와 같은 여행 속에서는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 걸으면서 발의 그런 피로와 붓기를 가라앉히는 그 같은 운동과 간단한 요가나 체조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행기가 고도를 날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굉장히 마른 그러한 공기를 우리가 장시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폐 기종이 있고 그러니까 만성 폐염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공기의 산소 농도가 낮은 그 같은 기체 내의 기내에서의 공기를 8시간, 10시간 동안 마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평소에 산소를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은 그와 같은 거를 미리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장병이 있는 분들도 심부전이 있거나 심근경색증이 있는 분들도 결국은 귀내의 산소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심근경색증이나 심부전증이 악화될 수 있는 상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듣는 것이 비행 중에 환자들이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행 전에 주치의와 상담해서 자기의 폐나 심장의 상태를 먼저 체크업하고 주치의와 상담 후에 여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안전에 걱정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와 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단한 몇 가지의 어떤 여행 상식을 가지고 여행을 하시면 더 편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